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강아지 짖음 AI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귀가 번쩍 뜰 만한 그런 주제 같아요.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강아지들을 이해하는데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이 자료는 사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시작해요. 강아지가 멍멍 짖을 때 그 소리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거죠. 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바로 그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려는 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AI라는 기술로 강아지의 속마음을 살짝 엿보려는 듯한 그런 접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시도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우리는 그냥 강아지의 몸짓이나 소리를 관찰하면서 지금 기분이 어떻구나, 뭘 원하나 이렇게 짐작만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냥 경험으로 때려 맞추는 거죠, 사실.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AI 기술을 접목한다는 건 단순히 짐작을 넘어서는 거죠. 좀 더 객관적이고 또 데이터에 기반한 이해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어쩌면 정말 강아지와의 소통 방식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으로 동물하고 교감하려는 시도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보면서 AI가 강아지 짖는 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건지, 그 가능성은 보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을지, 그리고 이게 정말 발전했을 때 우리가 강아지에 대해 뭘 더 깊이 알게 될지, 그런 가능성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그 AI로 강아지의 마음을 읽는다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지점이에요. 정말로 AI가 그 짖는 소리만 딱 듣고도 지금 신났네? 불안하구나. 아니면 간식 달라는 거네? 이런 걸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그 소리 하나에 그렇게 복잡한 정보가 다 담겨 있을까? 약간은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AI가 마음을 읽는다는 건 약간 상징적인 표현에 가깝고요. 실제로는 소리 패턴하고 특정 상태 사이에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것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AI의 가장 큰 능력 중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 속에서 어떤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패턴이요? 네, 이걸 이제 강아지 짖는 소리에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녹음된 수많은 강아지 짖는 소리 데이터가 일단 필요해요. 배고플 때, 산책 가자고 조를 때, 낯선 소리에 경계할 때, 아니면 어디가 좀 불편할 때 같은 정말 가능한 많은 상황의 소리를 모으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소리만 녹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발생했을 때의 맥락 정보를 같이 기록해야 돼요. 맥락 정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강아지가 혼자 있었는지 아니면 주변에 다른 자극이 있었는지, 강아지 시선은 어딜 보고 있었는지, 꼬리나 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은 시각적인 정보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데이터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소리 자체만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나온 전후 상황, 심지어 강아지의 어떤 행동까지 다 같이 데이터로 넣어서 AI를 학습시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AI는 이렇게 들어온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요. 특정 짖은 소리가 가진 고유한 음향적 특징들을 찾아내요. 예를 들면 소리의 높낮이, 그러니까 주파수 분포는 어떤지, 또 소리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특정 패턴이 얼마나 빨리 반복되는지, 소리의 색이 변화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음향 특징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록된 맥락 정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처했던 특정 상황이나 상태, 배고픔, 놀이 요구, 경계 같은 것들 사이에 어떤 통계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기 울음소리 구분하는 거랑 좀 비슷하면서도 훨씬 정교한 방식이네요. 아기가 배고플 때 우는 소리랑 졸릴 때 칭얼대는 소리가 좀 다르다는 걸 어렴풋이 알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네. 근데 AI는 그런 미묘한 차이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랑 비교 분석해서 이런 주파수와 길이를 가진 짖음 패턴은 한
97% 확률로 놀아달라는 요구랑 관련 있어 보인다. 또는 이런 불규칙하고 좀 높은 톤의 짖음은 낯선 대상에 대한 경계심을 확률이 한 92% 정도 된다. 뭐 이렇게 훨씬 구체적이고 확률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실제님 목표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미 일부 연구팀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개별성과 복잡성의 문제입니다. 개별성하고 복잡성. 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개별성은요. 사람이 다 목소리나 말투가 다르잖아요. 강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놀아달라고 짖는다고 해도 에너지가 만 넘치는 작은 테리어종 강아지랑 덩치가 크고 좀 차분한 성격의 리트리버가 내는 소리는 음색이나 패턴이 꽤 다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품종마다도 다르고. 네, 같은 품종 안에서도 개체마다 성격, 나이, 건강 상태, 심지어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환경에 따라서도 짖는 방식이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마리나 아니면 특정 그룹의 강아지 데이터로 학습시킨 AI 모델이 다른 강아지한테도 똑같이 잘 작동할 거다. 이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우리 집 강아지가 짖는 소리는 정말 독특하다고 맨날 생각했는데 그게 옆집 강아지한테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군요. 와, 그럼 복잡성은 또 어떤 문제인가요? 복잡성은 강아지가 짖는 이유나 그 감정이 항상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인종에 띵동 울렸을 때 강아지가 짖는다고 생각해보죠. 네. 여기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물론 있겠죠. 근데 동시에 어쩌면 새로운 자극에 대한 약간의 흥분감, 아니면 보호자한테 누가 왔어요? 하고 알리려는 의도, 어쩌면 또 약간의 불안감까지 이게 복합적으로 막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멍소리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될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군요. 네. 게다가 같은 강아지라도 그 순간의 컨디션이나 주변 상황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서 짖는 소리의 패턴이 계속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이 놀아달라고 짖더라도 방금 막 신나게 뛰어놀고 나서 헥헥거리면서 짖는 거랑 오랫동안 혼자 있다가 보호자가 딱 돌아왔을 때 반가워서 짖는 거랑은 에너지 레벨이나 감정의 결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다르겠네요. AI가 이런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와 미묘한 상황 변화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고 해석해낼 수 있느냐. 이게 이 기술의 실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마음을 읽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네요. 오히려 상태를 추정한다거나 어떤 특정 의도일 확률을 예측한다는 표현이 훨씬 정확한 표현이겠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짖는 소리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아까 말씀하신 맥락 정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강아지의 기본 정보 있잖아요. 품종, 나이, 성별, 건강 이력, 평소 성격, 심지어는 그날 활동량이 어땠는지 같은 데이터까지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예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와, 정말 방대한 데이터랑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들은 단순히 소리 분석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강아지의 자세나 움직임, 꼬리 흔드는 속도라든지 귀의 위치, 몸의 긴장도 같은 걸 함께 파악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심박수 변화 같은 그런 생리적인 데이터까지 통합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와, 웨어러블 기기까지요? 네, 여러 각도의 정보를 다 결합해야만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정말 다각적인 접근이군요.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정말 놀라운 가능성들이 열릴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건강 문제 관련해서요. 말 못하는 강아지들이 어디 아플 때 보호자가 알아채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혹시 AI가 그런 미묘한 신호를 먼저 딱 포착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기술의 가장 기대되는 응용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동물복지나 수의학계에서도 관련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질병, 가령 관절염을 앓는 강아지가 통증을 느낄 때 내는 특유의 낮고 긴 신음소리 같은 거요. 아, 네. 아니면 평소랑 다른 호흡곤란을 나타내는 그런 소리 패턴,
혹은 인지기능 장애가 시작된 노령견에게서 나타나는 밤중에 좀 불안하게 낑낑거리는 소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AI가 건강한 상태의 다양한 강아지 소리 데이터뿐만 아니라 특정 질병이나 통증 상태에 있는 강아지들의 소리 데이터를 진단 정보랑 같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면요. 보호자가 미처 눈치채기 어려운 아주 미세한 소리 변화나 이상 패턴을 조기에 감지해서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패턴의 소리가 감지됐습니다. 특정 부위의 불편함이나 통증과 관련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와 같은 알림을 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와, 이건 질병의 조기 발견이나 신속한 치료 시작에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든든한데요. 단순히 멍멍 소리의 감정을 추측하는 걸 넘어서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건 정말 많은 반려인들한테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무엇보다 질병과 관련된 소리 데이터를 대규모로 그것도 정확한 진단 정보와 함께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아, 데이터 확보가 어렵군요. 네. 또 실험실 수준의 연구 결과를 실제 가정 환경의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많은 시간하고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알고리즘의 정교화는 물론이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기술을 바라볼 때 중요한 점은 AI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무슨 마법 지팡이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요. 우리가 반려견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미묘한 신호에 더 귀 기울이고 더 나은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보조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잠재력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보조도구. 네, AI의 분석 능력하고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 그리고 수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잘 결합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교감 능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확장시켜주는 역할인 거죠. 네, 보조 도구로서의 역할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오늘 강아지 짖음 AI 분석이라는 이 자료를 통해서 첨단 기술인 AI가 우리의 오랜 친구이자 가족인 강아지를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지 그 흥미로운 가능성과 또 현실적인 과제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일 듣는 그 익숙한 짖는 소리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 자체가 참 신기하고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이 짧은 자료 속에는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호기심을 넘어서는 질문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 발전이 인간과 다른 종, 이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짖는 소리의 의미를 그냥 기계적으로 해독하는 걸 넘어서 서로 다른 존재의 감정과 소통 방식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오랜 열망이 과학기술과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나갈지 보여주는 참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과도 맞닿아 있고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먼 미래에 AI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해서 여러분의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마치 실시간 통역처럼 우리말로 번역해 주는 수준에 이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재밌네요. 그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반려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나랑 있어서 행복해? 라거나 혹시 내가 모르는 아픈 곳은 없어?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간식 말고 진짜 원하는 건 뭐야? 같은 질문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 대답을 정말로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반려견의 관계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